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발언 속에 올해 여러분의 자산을 움직일 아주 결정적인 뭐랄까 암호 같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환율이 거의 1,480원을 넘나들면서 다들 이러다 1,500원 뚫는 거 아니냐 걱정이 아주 많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불안하죠. 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4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한두 달이라는 시한을 딱 집어서 언급했어요. 언뜻 들으면 그냥 희망사항 같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내용은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 던지는 매우 정교한 신호라는 거죠. 오늘 이 암호를 같이 풀어보면 앞으로 2달간 뭘 준비해야 할지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대통령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특정 가격 목표랑 시한을 말하는 건 거의 금기나 다름없거든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깼다는 건 그 안에 아주 강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이걸 우리한테 유리한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암호문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해보죠. 가장 먼저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실수가 없겠죠. 당시 기자가 환율 대책 있느냐 물었을 때 2가지 중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이거 좀 맥 빠지는 답변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솔직한, 어찌 보면 현재 정부의 패를 그냥 다 보여준 발언입니다. 패를 보여줬다고요? 네, 환율 잡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지금도 위태로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나라의 비상금인 외환보유고를 무한정 쏟아부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우리도 뾰족한 수는 없다. 이런 고백으로도 들립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고백이라 흥미롭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발언이 오늘의 핵심 단서입니다. 당국 보고에 따르면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보통 이런 고위급 인사들은 절대 숫자를 콕 집어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굳이 1,400원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거의 답안지를 미리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에 떨어진 아주 강력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책 가이드라인이요? 네. 관료 조직의 생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두 달 안에 1,400원이 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담당자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겠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숫자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앞으로 2달 동안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1,400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겁니다. 대통령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비상금을 꺼내 쓰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달러를 시장에 계속 팔아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즉, 이 발언은 앞으로 2달간은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써서라도 1,400원 선을 지켜낼 테니 시장은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1,400원 선을 지키려고 달러를 쏟아붓겠다. 근데 이게 듣고 보니 마치 작은 양동이로 쓰나미를 막으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네. 정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이 거대한 추세라는 파도의 방향 자체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요즘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도 훨씬 정교시했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했는데 과거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아, 지금 미국 경제를 보세요. 여전히 강력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속에서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이건 달러를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건 항복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맞서야 하는 거대한 조류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라는 큰 흐름을 우리 혼자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바로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예요? 네, 달러의 수급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예전에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으로 현지 공장을 바로 짓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달러를 굳이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라도 미국 주식이나 ETF 같은 달러 자산을 사려는 흐름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구멍은 점점 좁아지는데 해외로 빠져나갈 구멍은 태평양처럼 넓어진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누르는 건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듣고 보니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것 같네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도 뉴스에선 계속 방어할 수 있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는데 결국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선 뭐 달러빚 있는 사람은 다 망했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네, 과거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부의 개입은 추세를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려는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꾹 눌러놓는 마치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축된 에너지는 언젠가 외부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튀어오르게 되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죠. 일종의 미래 예측 지도 같은 거네요. 대통령이 언급한 한두 달 뒤, 그러니까 대략 2월 말에서 3월 사이가 중요한 시점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시기에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이 1420원, 1410원, 어쩌면 14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언론의 분위기도 확 바뀔 겁니다. 환율 안정화 성공, 정부 정책 효과 발휘, 워낙 강세 전환, 뭐 이런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오겠죠. TV 뉴스만 보면 마치 모든 외환위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순간이 대중의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치솟던 환율이 꺾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아, 이제 고점은 지났구나 생각하면서 불안해서 사뒀던 달러를 팔거나 아니면 달러 투자를 망설이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 남들이 안심하고 돌아설 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치적 하락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치적 하락이요? 네, 지금의 환율 1,400원대는 더 이상 위기의 수치가 아닙니다. 과거의 1,200원대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변해서 이제 1,400원대가 기본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부 개입으로 그 이하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경제가 건강해져서가 아니라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그건 경제 펀더멘탈에 의한 건전한 하락이 아니에요. 오로지 대통령의 발언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인위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하락일 뿐입니다. 이런 정치적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억지로 누른 거니까 다시 튀어오른다. 맞습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추세로 복귀하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용수철이 결국은 튀어오르려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치적 하락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그럼 이 복잡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행동 계획은 D-Day를 기다리는 것이군요. 앞으로 한두 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구간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1,480원이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알아서 할인 행사를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가격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1,400원 근처, 특히 1,390원대까지 내려오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공포에 질려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겠네요. 시장이 온통 파랗게 질리고 언론에서 연일 위기를 말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만들어준 이 인위적인 세일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겠다는 관점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 모든 행동 계획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논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으로 돌아가 보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진작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장기적인 환율 상승 추세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와 국내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 거대한 펀더멘탈의 흐름을 되돌릴 묘수가 없다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한 단기적인 시간 벌기와 보여주기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안정은 짧을 수밖에 없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원래의 상승 추세는 길 것이라는 게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라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환율은 국가의 성적표와 같다는 말이 있죠. 성적표 숫자를 연필로 잠시 고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진짜 실력이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위기의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읽어내서 투자의 기회로 해석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